히사모의 모든 영상은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이번에 재입고된 라니맘닷컴의 미구아라 마스크팩 3종 세트를 추천합니다. 노란색이 오리지널이고요. 빨간색은 안티에이징, 주름살 펴주는데 더 효과적이고요. 파란색은 특별히 건조한 피부,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위한 좋은 마스크팩입니다. 여러분, 재구매율이 90%가 넘는 제품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남성분들의 주문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남성분들도 피부관리 하셔야죠. 라니맘닷컴 주문하시면 바로 당일날 출고가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하루, 늦어도 2, 3일 안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히사모 가족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11월 25일 희망을 주는 사람들 히사모의 정오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저도 미국에 사는 미국 사람이긴 하지만 정말 놀러가는 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보건당국에서 제발 부탁이니까 이번에는 좀 집에 있어 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하다고 하는 항공편 30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지금 항공편을 통해서 땡스기빙 연휴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 동안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바다로, 또 다른 곳으로 갈까요? 미국 생활 20년 동안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매년마다 저희도 라스베가스 가족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올해는 안 가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참 이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는 모습. 여러분, 시위, 올 초에 있었던 인종차별 반대 시위로 인한 후폭풍이 결국은 2차, 3차 팬데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언론에서는 깊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당시에도 예상했었고, 사실 지금의 이런 3차 대확산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런 시위의 모습이었거든요. 시위대가 추구하는 바를 반대하거나 그 시위가 잘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팩트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후폭풍과 혹독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데, 과연 이번 땡스기빙 데이에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것은 나중에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참 많이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희망적인 소식은 있습니다. 다음 달 12월 10일에 FDA에서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승인 즉시 24시간 안에 각 주의 고위험군과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배포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미국 정치의 불확실성 해소와 코로나 백신 기대감에 일제 글로벌 증시가 환호했습니다. 어저께까지의 뉴스였습니다. 다우지수가 장중 3만 포인트를 넘어섰고요. 하지만 오늘 또 나스닥을 제외한 다우 S&P 500 깊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직까지 미국이 이렇게 불안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으로 대검찰청은 오늘부터 총장 대행 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윤 총장은 출근하지 않은 채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버티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 친구는 아니죠. 윤석열 저분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야당 도와줘서 뭐 좋을 게 있느냐라고 소신 폭로했다가 지방으로 좌천돼서 정말 한 바퀴 돌다가 컴백한 케이스인데,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늦가기로 고시 합격해서 자기 동기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것도 있는데, 사람에는 충성을 하진 않는데 검찰 조직에는 그 어떠한 총장보다도
최고로 충성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국민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검찰 조직에 충성하는 모습, 참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세계 축구 팬들이 들으면 참 슬픈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이었던 마라도나가 심장마비로 별세했다고 하네요. 향년 나이가 60세입니다. 참 아르헨티나에서는 충격적인 뉴스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미 이달 초에 뇌 수술을 받았고요. 여러 가지로 몸이 굉장히 비만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쵸. 뇌 수술은 경막 하 혈종으로 뇌 수술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고 있던 차였는데 심장마비 이후에 구급차가 무려 9대나 출동을 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라고 나옵니다.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이었죠. 참 인생 덧없음을 느낍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정말 86년도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멕시코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끌며 일약 국민 영웅이 됐었는데, 그 당시 아마 마라도나가 MVP로도 뽑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감독도 하고 그랬었는데, 물론 이제 각종 기행으로 악동으로도 불리고 사생활 논란도 좀 있었지만 선수 시절의 축구 실력만큼은 논란의 여지가 없었죠. 손으로 골 넣은 것까지도 해가지고. 참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전세계 축구 팬들 많이 상심할 텐데, 아무튼 한 번 사는 인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살아야겠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이 78만 건으로 2주 연속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자리 회복이 멈추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죠. 법적으로 12월 31일까지 지금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테넌트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법안이 12월 31일에 끝납니다. 그 뒤로 이게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인데요. 연초에 기한을 12월 31일로 사실 두었던 거는 아무리 코로나 방역이 힘든 싸움이라 하더라도 12월 31일 안에는 무난히 종료가 되고, 그리고 실업자분들도 새로운 잡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나온 건데, 자, 한 달 조금 앞둔 현재 돌이켜 봤을 때 1년 더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시작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말 측근들을 사면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풀린 전 보좌관을 포함해서 대통령으로서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이제 임기 전에 쓰겠다고 하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1월 21일 날 맞춰지게 됩니다. 기사모아정 여러분, 계속해서 미국 경제 뉴스만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듣기만 해도 통찰력이 키워지는 일명 통키 뉴스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수감사절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해피 땡스기빙.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통키뉴스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미즈노 가족 여러분, 드디어 통키뉴스가 정규 방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 조건은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 조건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조회수가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이유는 우리 김도형 님의 저 헌신, 본인은 공부하려고 쓴 본인의 저 티스토리가 공부 이상의 한 사람의 헌신이 한 채널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속적으로 수고 부탁드리고요.
날방송으로 진행되는 만큼 저희가 언급하는 내용들을 저 김도형님의 블로그인가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무튼 통해서 복습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 들어갑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전 세계 항공사들이 지금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지요. 자, 여러분, 주식 투자는 항상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해안, 이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관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내년 안에는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여행 항공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카니발, CCL 티커, 그 다음에 델타 항공,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 다음에 보잉.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정말 나는 망하지 않는 회사에 더 주안점을 두겠다 하시면은 보잉 쪽으로 가시고요. 보잉은 너무 무겁다. 흘러내린 거 봐라. 보잉뿐만 아니라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지 티커 AAL이거든요. 델타 항공, DAL. 또 나는 안 망한다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은 카니발과 함께 이쪽 종목을 지금도 벌써 많이 올랐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올라갈 여력이 있으니까 조정받을 때마다 조금씩 사 모으는 전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내년 정도 됐을 때 코로나의 백신으로 인하여 이제는 코로나가 극복이 되는 시점에 뭐 많게는 100%, 미니멈 한 50%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희 미즈놀 포트폴리오에도 이들의 주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징둥닷컴이라고 아시죠? 중국의 대표적인 새 이커머스 시장이 있죠. 1위는 역시 알리바바.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 2위가 이 징둥닷컴이었습니다. JD.com. 근데 지난번 저희 미즈놀에서 올려드렸던 대로 꽝뚜뚜 맞나요? PDD 그 회사에 지금 밀렸죠. 그래서 징둥닷컴이 3위로 밀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렸다 하더라도 중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세 쇼핑몰이 다 지금 독점하다시피 하는 건데, 이번에 중국의 징둥닷컴에서 아시아 최대 헬스케어 IPO 상장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홍콩 증시에서의 놀이인데요. 아마도 2위 자리를 빼앗긴 것에 대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위를 튼튼히 우리의 목표는 알리바바를 따라잡는 거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따라잡기는커녕 3위로 내려앉았으니 저 징둥닷컴의 내부는 얼마나 비상이 걸렸을까요? 아마 칼을 갈고 지금 승부수를 던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변함없이 싸워라 알리바바를 따라잡기 위해서 꼰도도도 싸우고 JD.com도 싸우고, 우리는 그러면 그렇죠, 구경하고 이기는 편 우리 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ITC에서요, 이 삼성, LG 미국 북미 수출용 이 세탁기에 세이프가드를 연장해 달라라고 하는 지금 청원을 냈는데 곧 표결에 붙여진다고 합니다. 이제 월풀에서 이렇게 낸 거거든요. 자, 여러분, 미국 현지에서의 저희가 이 생생한 상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도 지금 이 말이 잘 안 붙는데요. 통키 뉴스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미국 현지의 좀 생활상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아주 좋은 건의사항입니다. 마치 제가 가끔 뉴스를 통해서 듣는 한국이 아니라 진짜 한국의 상황을 좀 알려달라고 하는 거가 좀 똑같은데요. 일단 가전제품, 특별히 세탁기 시장은 세탁기하고 대형 TV 시장은 삼성, LG가 거의 한 70%는 꽉 잡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베스트바이라든지 코스코를 가보면 이젠 가장 좋은 자리에 삼성과 LG 제품들이 있고요. 저 귀퉁이에 GE 제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삼성, LG가 조금 내구성이 조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둔탁하지만 튼튼한 GE라든지 월풀 저런 제품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만들어졌던 GE 세탁기는 튼튼할지 모르지만 최근의 GE 세탁기 그렇게 튼튼하지 않습니다. TV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작년까지는 BGO라고 하는 대만계 그 삼성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의 가격으로 맹추격해 왔는데 올해는 거의 코스코에서는 거의 보이지가 않네요. 몇 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가전제품이 내일부터 불프 시즌이 시작이 되니까 예전 같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삼성, LG 또 LG 베큐um 머신 무선 청소기는 조금 다이슨 제품을 카피한 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외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는 모습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런 미국의 상황을 고려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미국 시장이 크기 때문에요. 이제는 뭐 미국에 수출하는 현대차라든지 삼성, LG, 뭐 심지어 위닉스라고 아시죠? 그 에어컨 그런 회사들의 자국보다는 해외에서의 실적이 국내 그 회사들의 재무지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OCC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화감독청인데요. 최근 미국의 은행업 면허 신청 붐이 일고 있습니다. 이 OCC 발표에 따르면 11년 만에 최대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미국의 새로운 은행을 내겠다라고 하는 그 서류 신청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왜 11년 만에 최대치냐면 11년 전에 뭐가 있었죠? 그렇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서브프라임 사태는 사실 그 굳이 책임을 물으라고 한다면 은행들이었죠. 은행. 앞다퉈 정말 디파짓이라 그러죠. 다운페이라 그러죠. 다운페이 없이 정말 리스크를 떠안고 대출을 해주기에 바빴으니까. 은행이 대출을 왜 해주냐고요? 그래야지 먹고 사니까 자기들 장사한 거죠. 그러면서 이 서브프라임의 쓰나미를 제대로 한번 맞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요. 그리고 그때 호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올해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 최저금리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최저금리. 그러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신청을 합니다. 이제 론 받으려고, 융자를 받으려고 대출을. 하지만 이제 미국에는 W2라고 하는 것과 1099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일을 하고 이제 받는 그런 세금 명세서 같은 건데 W2가 아닌 뭐 1099으로 그 수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탈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그렇죠. 이 최저금리로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지만 문턱은 정말 까다롭습니다. 정말 높은 거죠. 바로 11년 전에 저 학습 효과 때문에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 은행업에 새로운 면허 신청하는 일들이 부쩍 늘고 있거든요. 자, 지금 미국은요 거대한 변화의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화를 워낙 싫어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한번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 틈새가 어마어마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애플의 아이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애플의 아이폰 2G 전화기로 일상화됐던 그 시장을 스마트폰으로 바꾸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정말 애플이 올킬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패러다임에서 시대의 흐름이 이제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에 직면해 있고 특별히 그게 돈이 되는 업종이라고 한다면 정말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끊임없이 뛰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종목군 중에 하나가 은행업입니다. 은행.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처음 오신 분들이 미국 현지에서 은행을 보면은 정말 시스템이 낙후됐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개인 체크를 쓰는 것. 그 다음에 제가 어저께 뉴스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계좌이체에 대해서 실시간 계좌이체가 몇 년 안 됐고 퀵이라고 하는 것 통해서 그리고 아직까지도 페이팔이 뭔지 벤모가 뭔지 이런 거를 그러니까 미국에 살다 보면 사실 자기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귀를 막고 살게 됩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어찌 보면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인데 그냥 귀 막고 눈 막고 벙어리 그냥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수많은 은행들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굉장히 큰 자산을 축적할 수가 있었는데 마치 한국의 카카오뱅크가 그 틈을 치고 들어가서 한 것처럼 지금 미국도 그러한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고무적인 것은 바로 그런 변화의 움직임을 지금 계속해서 가져가는 신생 스타트업들이 바로 실리콘밸리와 산호세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젊은 천재들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골드만삭스가 파리에 유럽 주식 거래 플랫폼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소식이네요. 골드만삭스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고 해외 쪽으로 지금 눈을 돌리는 것 같은데 조금 이게 잘 매치업이 되지 않습니다. 골드만삭스 플랫폼 골드만삭스 잘 연결이 됩니까?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한 가지 정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회사들이 급박하게 변해야 되는 현재 상황에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주식일 때는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저희가 해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신문사, 그 중에 하나가 저런 오래된 증권사, 은행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뭐 유럽 주식거래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성공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전력회사 에셀 이거든요. 에셀 이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에디슨이 이제 전기 회사죠. 그렇죠? 한국은 뭐가 있죠? 옛날에 전기는 한국전력. 아직도 있나 모르겠네요. 있겠죠. 자, 이탈리아 전력회사인 에셀이 향후 10년간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능력 강화를 위해 약 700억 유로 하나 돈으로 9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보도에 따른 보도인데요. 단초 계획보다 3년 빠른 2027년까지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없앨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로고도 보이시죠? 자, 여기서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광 요게 제가 좀 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한 18년 전만 하더라도 아직도 그 종목이 있나 모르겠네. 한국에 유니슨인가? 그 풍력 발전 이게 사실은 앞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는 없죠. 신재생 에너지도 사실 뭐 5G 4차 산업혁명의 그런 키워드와 함께 굉장히 주목받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가장 세력들이 좋아하는 키워드고 가장 개미들이 이쪽 관련된 종목 샀다가 정말 털리는 탈탈 털리는 그 중에 하나 신재생 에너지 쪽에 관련 주식들이거든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뉴스들은 사실 이런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풍력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굉장히 미래에 대한 일들이 마치 현재 금방 일어나기라도 할 것처럼 기사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그런 회사들이 세워지고 투자를 하고 수익을 얻고 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미국 이쪽 캘리포니아만 하더라도 이 솔라라 그러죠. 태양광 지붕 위에다가 태양광 패널 얹어가지고 하는 붐이 계속 몇 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데 설치비 무료고 정부로부터 보조도 받는다라고 하는 광고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태양광을 설치한 집들이나 회사들을 많이 보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번 설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두 번 다시 솔라 이거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일단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겉으로 광고되는 것과는 좀 다른 게 너무 많다는 거죠. 히든머니도 있고 그렇죠. 들어가는 돈도 쏠쏠지 않고 그래서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심지어 새로운 집거래가 되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 오히려 솔라가 설치됐으면 집값이 더 좋아야 되는데 심지어는 바이어들도 그걸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설치비는 무료인데 관리비는 메인테너스비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것처럼 지금 신재생 에너지의 분야가 항상 이런 인터벌이라는 갭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가는 늘 세력들이 정말 달고 탈탈탈 터는 주요 소재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뭐 외면하라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따지면 통키 뉴스에서 다루는 이러한 것도 대부분 다 그렇지 않냐?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내용들은 항상 와치리스트에 적어두고 실질적으로 그 회사가 수익을 창출할 때까지에 걸리는 그 갭을 잘 계산하셔서 신중히 투자에 임하셔야 되는 게 개미들의 전략 방법입니다. 지금 LA 카운티를 중심으로 실물 바닥은 어떤가 좀 봐볼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LA 카운티가 야외 영업을 금지,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까지는 패티오에서 식사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것도 금지시키는 바람에 많은 식당 업주들이 추워지는 날씨 때문에 야외 난로를 다 구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사디나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하는, 따르지 않겠다라고 지금 하는 곳이 되게 많고요. 지금 상황은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지쳤고 이런 자영업, 특별히 요식업 쪽은 거의 아사 직전. 그리고 어제 저 얼바인 쪽 보니까는 여성 전용 피트니스, 인도계 쪽 사람들이 운영했던 정말 목 좋은 곳에서 했던 곳인데 거기도 짐을 쌌더라고요. 못 버티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여러분들이 한국이나 외국에서 미국의 뉴스들을 들을 때, 뭐 어제 저희도 알려드렸던 대로 뭐 미국의 그 펀드 쪽은 6대4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채권 쪽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돈이 이제 주식에서 많이 빠져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보면 아, 그게 굉장히 지금 미국에서 큰 화두가 되는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화두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화두는 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지금 미국 시장을 가장 옥죄이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을 가장 옥죄이고 있는 게 뭘까요? 그렇죠. 역시 3차 코로나 대확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은 지금 확진자가 100명 단위, 100단위로 200명, 300명 단위로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놀라는 눈치잖아요. 전체 확진자가 100명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그거의 몇 배입니다, 여러분. 그거의 몇 배입니다. 병실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지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이제는 병실의 숫자가 모자라서 받지를 못하는 일들도 굉장히 심각한데, 이러한 지표가 가장 지금 발목을 부여잡는 키워드거든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경기 부양책. 도대체 2차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건데, 지금 이곳 미국 현지에서의 분위기는 올해는 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올해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뼛속 깊은 곳까지 정치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서민을 위해서 12월 달 안에 통과시킬 이유를 저는 하나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내년 1월 20일 전에 협상 카드로 사용될 확률이 참 높은데,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나 정치인들이 그렇게 욕을 싸잡아 드시는 거지요. 정치인들이 장수하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시작하기 전에 관전 포인트 때도 언급을 드렸지만요. 이번 땡스기빙 데이가, 이번에 추수감사절 미국에 내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 땡스기빙 데이가 이번 겨울에 미국이 이 3차 코로나 대확산에 정말 그대로 무너지느냐, 회복되어 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행을 떠나고 있고요. 저쪽 헌팅턴 비치 쪽은 뭐 밤 10시부터 6시까지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라고 지금 데모하고 있고요. 프랑스 같아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모이게 되면 분명히 확산세 무섭거든요. 지금 미국이 이 2차, 3차 때 이렇게 확산세가 엄청나게 폭증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인종차별 반대에 대한 시위, 그것이 한 원인을 차지했습니다. 그 시위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늘 모였고, 뭐 마스크를 쓰고 하긴 했지만 접촉이 됐었고, 그거에 대한 사실 혹독한 대가를 지금 미국이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관문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지금 미국 현지에서 가장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오늘 이 야후 파이낸스의 헤드라인 뉴스를 봐도 어저께 다우가 3만 포인트를 넘으면서 피날레를 장식했잖아요. 하지만 오늘 지금 현재 여기 서부 시각으로 아침 9시 30분이거든요.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다 빨간불입니다. 이미 선물 시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이거는 지금까지 여러분 미국 시장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어요. 아니, 어저께 3만 포인트를 찍었는데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저렇게 다 시뻘건불이 되냐. 그리고 불프 시즌이 지금 시작이 되는 마당에
또 한 가지,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아마존을 가장 저렴하게 쇼핑하는 법, 이베이에서 물건을 가장 저렴하게 사는 법, 저희가 히사모 때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거 선물로 한번 또 잘 업데이트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에. 근데 보면은 작년 이맘때 그 이베이 같은 경우는 벅스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일명 포인트 제도입니다. 그 포인트가 누적이 되면 그걸로 이베이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건데, 작년까지 12%의 벅스를 실시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절반인 6%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를 의미하는 줄 아시죠? 그만큼 미국 현지의 내수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영상 저희가 지난번에 보내드렸는데 한 번 더 지금 이 뉴스 끝에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며칠 전에 코스코 갔을 때 분위기가 쇼핑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생필품, 물이라든지 휴지라든지 페이퍼 타월이만 동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으면서, 미국 사람들은, 지금 미국 현지인의 지금 있는 미국 현지 사람들은 다시 코로나 공포 앞에서 지갑을 꽁꽁 닫는 그러한 대다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에서는 일단 있는 자들이 쇼핑하는 거를 중점으로 통계를 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묻히는 경향이 발생하는 거죠. 오늘 통키 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실질적인 생생한 정보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해피 땡스기빙.